세상에는 이유 없이 남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시기와 질투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했다고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나 행복감이 반감되거나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통해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을 보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투로 인해 행복해지는 사람은 없다. 통솔력은 승리에 의해 확인될 수 있으나 자신만이 아는 또 하나의 승리가 있다. 질투에 대한 승리이다. 남의 행복을 배아파하는 것은 가혹한 자기 징벌이고 부러워하는 것은 미움의 징표이다. 질투로 인해 충실해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남의 질투와 적대심을 이겨내라. 질투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람을 쌀쌀맞게 응대하는 것은 질투와 적대심을 더하는 일이지 그걸 푸는 길은 아니다. 때문에 그런 태도에 아랑곳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여 주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다. 이를테면 남에게 악담을 들었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하는 말이 쏟아질 것이다. 안갚음을 하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내어 질투한 사람을 패배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훌륭한 안갚음이고 상대에 대한 안갚음이다. 남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상대방이 성공을 거둘 때마다 이를 갈며 분한 생각으로 괴로워한다. 남의 영광이 질투자에게는 생지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공을 상대방의 도구로 삼게 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벌을 주는 셈이다. 질투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몇 번이고 찾아든다. 상대방이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을 때마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 되는 것이다. 질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되면 될수록 그는 영원한 벌로 괴로워한다. 상대방이 영광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게 되면 그를 질투하는 사람은 고뇌라는 교수대로 가는 계단을 한 발짝 한 발짝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재물로 과한 혜택을 누리면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든다. 호화로운 재산으로 방탕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러한 재산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타인이 가질 때 더 큰 즐거움을 선사한다. 비록 처음엔 가진 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나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역할만 한다. 유복한 사람의 재물이라고 해서 특별히 남다른 재물인 것은 아니다. 재물은 단지 재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물건이 남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 물건이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남의 소유물은 배로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주는 매력은 가끔 그 집에 방문할 때 이외에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때 신선한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는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사치품을 자기 소유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뿐더러 때로는 남의 시기심과 반감을 사게 되고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지나치게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면 진실한 친구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적이 많아진다. 윗사람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승리와 공적은 윗사람에게 돌려라.
철저하게 패배당하면 증오감이 생겨난다. 윗사람을 앞질러 가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은근히 질투심을 느끼고 분하고 짜증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윗사람이라면 더욱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 대단한 장점이 아니라면 유의하여 숨겨놓을 일이다. 연예인도 일부러 가꾸지 않고 옷차림 따위에 무관심하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법이다. 자신보다 운이 좋다거나 인격이 뛰어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보고 짜증스러워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보다 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거의 다 그렇다. 지성이야말로 인간의 자질증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데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이 최고의 자질면에서도 정점에 서고 싶어 한다. 남의 윗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미소를 보내지만 자신을 앞질러 가려고 하는 사람은 쌀쌀한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인가 조언을 할 때에는 잊어버린 일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는 금물이다. 이러한 미묘한 이치는 하늘의 별에서 배우자. 태양의 아들인 별들은 하늘에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지만 태양보다 밝은 빛을 내려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지위를 얻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위에 의해 존경받으려 하지 말고 재능에 의해 존경받아라. 가령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왕위보다는 사람됨을 존경하라.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참된 인물이 못 된다. 지위를 과시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감만을 사게 된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다. 칭찬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미움을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매달려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명예롭지 못한 기품을 폭로하는 꼴이 된다. 존경할 가치가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남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스스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 걸맞는 인물이 된 후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릴 뿐이다. 남이 돌려서 한 말의 뜻을 얼른 알아채라. 남이 간접적으로 전하는 말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라. 남의 말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에둘러 하여 상대방의 이해력을 시험하거나 진짜 의도를 알아내려 한다. 남의 마음이나 기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빈정거리거나 질투라는 톡 쏘는 약을 먹여 그 강렬한 독에 둘러싸이게 하기도 한다. 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번개나 벼락 같은 것이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와 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을 일격에 쓰러뜨려 버린다. 빈정거리는 한마디의 말에서 받은 상처로 쇠퇴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다. 그를 쓰러뜨린 사람들은 대중들 사이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통렬한 비판의 소리를 뒤집어 쓰더라도 조금도 기가 죽는 법이 없다. 한편 호의에 찬 비유, 이것은 반대의 작용을 한다.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의 명성을 드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의의 찬말에 화살을 맞았건 악의가 담긴 화살을 맞았건 그것에 맞아도 비틀거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재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조심스럽게 기다렸다가 그 화살을 잘 막아내는 일이다. 상대를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이다. 일격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이것을 피하는 일이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악성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중은 여러 눈을 가진 괴물과 같아 사방팔방에서 감시하며 쉽게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린다.
그 입에서 튀어나온 소문이 빛나는 명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아무리 빛나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만다. 남의 눈에 띄기 쉬운 약점이나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결점이 대중들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남을 찍고 깨부수는 데에는 그것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 때로는 질투심에 불타는 적대자가 결점을 그럴듯하게 꾸며서 날조를 하기도 한다. 세상에는 입심이 센 사람이 있게 마련이어서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 단 한마디 농담만으로도 아무리 높은 평판을 받고 있는 인물의 명성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악평은 순식간에 번져나간다. 좋지 않은 소문일수록 쉽게 믿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한번 퍼진 소문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여간에서는 지워지지 않는다. 비열한 사람의 조심성 없는 행동을 눈여겨보고 조심할 일이다. 하찮은 소문이라도 미리 막아두는 것이 나중에 더럽혀진 이름을 씻으려고 하는 일보다 몇십 배나 쉬운 일이다. 일부러라도 어리숙한 행동을 하여 질투의 화살을 피하라. 조심성이 없는 행동이나 실수를 보여주는 것도 자신의 재능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질투심에서 남을 배척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특히 속된 사람의 질투심만큼 어떻게 막아 볼 도리가 없는 것도 없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몹시 원망하고 결점이 없는 것이 결점이라고 하여 비난하는 것이다. 질투는 그 자신이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가 되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것에서도 결점을 바라곤 한다. 그래서 스스로 위로받으면 아주 만족해하는 것이다. 비난은 번개처럼 높이 솟아있는 것도 쏘아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때로는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처럼 졸고 있는 듯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일부러 용기와 지성이 없는 듯한 행동을 하여 분별 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조심성이 없는 모습을 가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품었던 적개심도 사그러지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증오의 독을 마구 뿌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마치 그것은 노련한 투우사가 질투라는 이름의 황소 앞에서 빨간 망토를 펄럭거리며 소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질투의 날카로운 기세를 피하여 불후의 명성을 손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남을 해치고 싶은 충동은 자신의 보호 본능보다 강하다. 요즘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보다 남을 해치려는 충동이 쉽게 일어난다. 아니, 세상이 오히려 강력하게 사람들을 부추긴다. 개 중에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만 행복감을 느끼는 자들도 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묘한 정신적 쾌감을 느끼며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무료한 삶을 달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서로에게 갖가지 제재를 가한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고 독설가는 미워하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어릿광대는 괜히 싫어하며 변덕스러운 사람은 모른 체 한다. 남의 반감을 사는 짓은 하지 말라.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일부러 그런 짓을 해서 남으로부터 반감을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으로부터 미움을 사는 일도 있는 법이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는데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다. 어째서 미워하고 싫어하는가는 그들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의의 뜻은 여간에서는 잘 전달되지 않지만 적대 감정은 금방 전해진다. 별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을 불쾌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증오심이 한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악평과 마찬가지로 씻어내려고 해도 여간에서는 씻기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양식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경멸하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훌륭한 인물을 업신여기고 얕보며 익살스러운 사람을 싫어하고 꺼려한다. 그러나 그들도 아주 뛰어난 훌륭한 인물에게는 경의를 표하게 마련이다. 자기 만족은 타인의 경멸을 부르는 일이다. 자기 만족은 타인의 경멸을 자초할 뿐이다. 자기 자신을 죽여 세우다 보면 자만이 쌓여 훗날 좋지 않은 보답을 받게 된다. 자신이 제안한 일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감동해서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자아도취에 빠진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인데 남들 앞에서 혼잣말을 하고 스스로 감동하고 있다는 것은 치료할 약이 없는 환자나 다름없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든가 그렇지요와 같은 동의를 구하는 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자신의 판단에 자신감이 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동감 혹은 맞장구를 억지로라도 끌어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줄곧 상대방으로부터 메아리치듯 즉각 반응하는 동의를 구하려고 힘쓴다.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도중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 맞습니다 하며 곧바로 맞장구를 쳐서 그의 허영심을 채워준다. 과한 비난을 하지 말라. 세상에는 비뚤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남이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몹시 꾸짖으며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불끈 화가 치밀거나 어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그러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남이 이미 해놓은 일에다 공격의 화살을 쏘고 상대방이야 어떻든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세우며 비난을 한다. 이들은 성질이 단지 모질고 거칠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좁고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은 남을 일부러 크게 부풀려서 비판한다. 침소봉대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로 바늘 같은 조그마한 잘못을 몽둥이만한 커다란 과실이냥 과장해서 드러내어 말하고 그 몽둥이로 상대방을 때릴 듯한 언행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엄한 감시인이 있다면 설사 그곳이 낙원이었다 해도 금방 감옥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들을 노엽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해 선량한 사람은 무슨 일이라도 너그럽게 생각할 줄 안다. 서툰 짓을 해도 순간의 부주의에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두둔하며 상대방을 감싸준다. 너무 착해도 살기 어렵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결코 매력은 될 수 없다. 무슨 일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반드시 둔감해서만이 아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낼 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화를 내고 꾸짖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정없이 우라통을 터뜨릴 일이다. 그렇게 화를 낼 줄 알아야 비로소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의 정체를 알고 나면 참새들도 바보로 여기는 것이다. 엄격한 일면이 있는가 하면 다정하고 친절한 일면도 있는 것이 바로 분별 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이다. 싱글벙글 웃고만 지낸다면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리석은 바보일 것이다. 너무 둔감하면 큰 재난을 불러들이게 된다. 너무 지나치게 선량해서 신세를 망치는 일도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대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여러모로 잘 생각한 다음에 일을 착수하도록 하라. 고집불통인 인간만큼 해로운 존재는 없다. 고집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사물을 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므로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다.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밖에 아무도 없는 제 세상인 듯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이든 모두 이기려고 한다. 이런 사람은 원래 평온한 생활을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윗사람이 되어 일을 추진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조직을 하나하나 분열시키고 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까지 적으로 만들어버린다. 모든 일을 시시하며 은밀하게 추진하고 잘 되면 자신의 계획이 옳고 좋았기 때문이라는 표정을 짓는다. 자신의 생각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말을 한 사람에게 화를 발끈내며 비열한 음모를 꾸며 상대방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런 짓을 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 마찰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비웃는다. 그의 머리가 어떻다는 것쯤은 이미 알았던 터이고 더욱이 마음까지도 뒤틀려 있기 때문이다.